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이조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정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상천외하고 정말 우리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 남들은 절대 얘기하지 건드리지 않는.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근데 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최근에 국내 건설기계 네.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왜 좋으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건설기계 회사들은 테마주처럼 움직여요. 아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어디에 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렇게 막 올랐다가 뭐 어디 신도시 개발한다더라, 막 이런 거 올랐다가, 뭐 네옴 뭐 그런 거쫙 갔다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럼 건설기계라는 애들은 또 뭘 하는 회사들이며 실제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었고, 그 미국의 그 IRA 법안에 우리는 환경만 보지만 거기 인프라 투자 관련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뭐 미국에 건설기계 회사가 없나? 아, 거기 뭐 캐터필러라든지. 세계 1위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왜 우리 걸 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건설기계는 차종으로 구분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진짜 방산 이런 거는 정말 뭐 천궁, 현무 네. 이런 거, 심지어 방산, 방위산업같이 보안산업도 그 품목을 구분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 안 하더라도 만약에 자동차만 놓고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소나타가 좋아요, 그랜저가 좋아요, 이게 구분이 가능하고, 그쵸. 아니 EV9 탈래요, 카니발 탈래요,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예. 사실 중장비, 물론 중장비도 그런 구분은 업계에서는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있죠. 뭐 그러면 로더가 무슨 로더가 좋아? 막 신차 나왔는데 예. 이번에 뭘 끼일 수 있으면 이런 거 있긴 한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난데없이 예. 건설기계 얘기를 건설기계. 준비했습니다. 중장비. 예. 이게 중장비가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트러킹 같은 거 좋아하고 중장비 움직이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어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들이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딱 한 가지.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위에 나와 있는 3개 기업의 주가가 국내 3대 중장비 기업의 주가고요. 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캐터필러,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렌탈, 그리고 디어앤컴퍼니, 글로벌 중장비 기업들입니다. 역시 한국계 훨씬 낫네. 그쵸? 네. 역시 킹한민국이. 한국이 워낙 좋은 신제품을 쫙쫙 내니까 우리 캐터필러 아, 뭐 언제적 캐터필러인가 올해 들어서 예. 캐터필러 주가 하락하죠. 유나이티드 렌탈은 약간 달라요. 유나이티드 렌탈은 북미 지역 1위의 중장비 렌탈 기업인데, 예, 중장비를 사서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서 이제 필요한 곳에다 빌려주는, 리스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하죠. 디어앤컴퍼니,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 거 아시죠? 그때 뭐 자율주행이 어쩌고저쩌고 자율주행 농기계 뭐 얘기했던 거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먼저 테슬라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농기계 테슬라? 그러더니 한 2년 뒤에 사람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좀 안타깝긴 했지만 어쨌든 이 존 디어도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르고 있다. 딱 이거 보고 저는 처음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등락 변동폭이 크다는 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정합니다만, 일단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예. 그건 좀 분명해 보인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미국부터 가시죠. 미국부터.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중장비 기업들, 이게 중장비를 이해할 때 그 크게 좀 나눠보면 좋은 게 있어요. 대형 중장비가 있고 예. 중소형 중장비가 있어요. 요즘에 그 길거리 저도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도로에서 진짜 애기 장난감 같은 포크레인을 도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애기 장난감 같이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은? 거의 제가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벽이고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냥. 아, 그 정도로 작은 중장비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은 1인용 자동차 같은 그 정도 크기. 그런 중장비들도 제가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 중장비와 중소형 중장비가 있는데,
대형 중장비는 주로 신흥국에 필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신흥국은 이제 막 도로 깔고 이제 막 전력 깔고 하려면 되게 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흥국에 대형 중장비 많이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소형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기존 도심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 건설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심 인프라를 보수할 때 쓰거나 하다 보니까 좀 소형 중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장비들은 지금까지 대형 중장비를 많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죠. 아, 중국이 한참 성장할 때. 성장할 때. 그래서 최근에 근데 그 중국이 작년에도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바꿔낸 거를 사실 국내 기업들이 보여줬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미국을 그래서 한번 볼 건데 미국의 건설 시장이 비주거용 건설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비주거용이라 그러면은 공장, 뭐 인프라, 이런 인프라 공장, 이쪽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인프라 법안. 딱 예.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비주거용 건설 시장에 엄청난 호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실적으로도 다 증명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뭐 대충만 보더라도 1분기 두삼갑 밥캣이 매출액이 4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90% 늘었습니다. 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9.2%,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71% 늘었고요. 이익이 다들 좋네요. 그러니까요. 현대인프라코어도 매출은 12%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6% 늘었고요. 예. 이게 국내 업체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캐터필러 아까 보여드렸죠? 캐터필러 1분기 매출액이 17%, 영업이익이 47% 증가했고 유나이티드 렌탈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0%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장비 호황, 미국 시장 호황 이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거는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중장비 기업들이 이런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거 1분기 내지는 2분기가 실적 피크일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아니 뭐 맨날 피크래. 그래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피크라 그래서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또 피크라 그래서 떨어지고 뭐 근데- 선반영했다고 떨어지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월가에서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1분기 내지는 2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것 같은 이유로 꼽는 거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올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월가에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 캐터필러가 피크 아웃이냐, 그러니까 중장비 수요가 캐터필러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딜러사의 재고와 그 다음에 백로그라고 해서 수주 잔고. 예. 이 정도 보면 되는데 한번 캐터필러의 1분기 실적을 직접 볼게요. 딜러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4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팔리고 있는 느낌. 예. 계속 쌓이고 있는 느낌. 예. 근데 백로그 제품을 인도받기 위해서 주문을 넣은 그 수주 잔고 같은 거는 어바웃 플랫이죠.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잔고는 늘지 않고 네. 재고는 쌓이고. 네. 그러면은 피크아웃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러의 실적을 본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거 왠지 피크아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캐터필러 개별 이슈 가운데 하나긴 한데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게 피크아웃인 것 같다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얘네가 실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실적이 많이 팔아서 실적이 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뭘로 늘어난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나오는 표를 보시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1분기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러니까 얼마나 영업이익을 거뒀느냐. 그래서 수치로 보면 뭐 18억 얼마입니까? 5천만 달러. 예, 거기서 바로 오른쪽이 세일즈 볼륨이죠. 예. 세일즈 볼륨,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얻게 된 이익은 1억 9,200만 밖에 안 되고 예. 바로 옆에 진짜 삑 솟은 거 있죠. 예. 가격 인상. 가격 인상으로 18억 9천만 달러 올려서 돈을 많이 벌었고 판매량 증가로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1위 기업의 위험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 1위 기업의 오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팔진 않았는데 가격을 그렇게 올려서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이건 피크아웃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네요.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크아웃은 정말 살 사람 다 사서 네.
그러니까 거의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피크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수요자가 정말 많으면 네. 너도 나도 살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네, 네. 건데 그리고서 피크아웃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 매출도 이렇게 쫙 늘어나다가 거기서 정체되는 건데 지금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출이 많이 안 늘어나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익이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라는 거는 네. 쇼티지란 얘기지.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죠. 이게 팔 뭐 물량이 없으니까 맞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중장비 시장도 자동차나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부품 수급 문제가 있었어요.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아직 다 안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먼저 팔래? 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 제품을 먼저 파는 그런 제품 믹스를 잘했던 기업들이 국내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좀 돈을 벌었어요. 이걸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제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우리가 뚫고 들어간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럼 상황이 어떠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실제 우리나라 업체들. 그러니까 어쨌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산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판매량이 많지 않으니까 거의 웃돈 주고 팔고 있다 보니까 네네. 마진이 많이 늘어나 있었고 그 얘기는 미국 애들이 못 만드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그렇죠. 정리하고 그러면 한국 업체 사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부품 공급 수급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으로 계속 팔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캐터필러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백로그라든지 딜러 재고 두산 밥켓을 한번 보면 평균 딜러 재고가 4개월 수준 정도였었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딜러 재고는 4개월 정도를 팔 수 있는 재고죠. 예. 근데 요 최근 그 실적을 보면 2개월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예요. 팔리긴 계속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죠. 현대건설기계 북미 지역은 이건 수주량으로 볼게요. 이게 공식적으로 뭐 백록은 얼마, 뭐 그리고 수주잔고 얼마 이게 실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건설기계 북미 지역 수주 잔량을 보면은 통상 6개월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한 10개월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대요. 야, 이게 캐터필러하고 또 다르네요. 캐터필러는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여기는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월가에서도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피크아웃이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했던 얘기가 지금 수주 잔고가 10개월 이상이면 적어도 올해 피크아웃은 아닐 것 같다. 지금 그냥 더하기 10 해도 네.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하기 10 하면 15 그러니까 내년 3월. 내년 3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3월 거까지의 저기는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계약 거는데 한 10만 원 내면 네네.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여러 대 걸어놓고 근데 중장비를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수주인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수주를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유지된다고 보면은 올해 말까지의 수준은 그냥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와 중장비의 다른 점은 소비자에게 직접 중장비가 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딜러망. 예. 대부분 딜러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좀 중장비 업계가 약간 약했던 부분이 딜러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딜러망을 좀 꽤 빠르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일단 두산밥켓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한 100여 개 정도의 딜러망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요. 두산밥켓은 아시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북미만 따져놓고 보면은 중소형 중장비에서는 1위예요. 1위. 네. 1위인데도 근데도 추가적인 딜러망을 또 계속 한 2년 동안 100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현대 인프라코어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지금 이게 2020년에 북미랑 유럽에서 4개, 2021년에 1개, 22년에 9개, 2023년에 2개, 뭐 인프라코어는 뭐 지금 보시면 이 숫자 그대로예요. 21년 9개, 22년 6개, 23년 1개. 이 정도로 그 딜러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딜러망을 확보한 게 이게 야 올해 2개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데 여기 조금 다르긴 할 건데 뭐 밖에서는 100개라더니 100개라잖아요. 근데 보세요. 2개밖에 올해 확보를 안 했어요. 현대건설기계가. 근데 미국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죠. 뭔가 메가 딜러를 잡은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딜러도 사실
작은 딜러도 있을 거고 큰 예. 딜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2개 추가로 확보했는데 거기에 실적이 크게 증가하니 이거 뭔가 메가 딜러를 잡은 것 같다. 누군지를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누군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언론사 추정이에요. 이야기 나온 것들을 종합한 언론사 추정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예. 근데 이게 딜러망에 그러면 딜러망 잡으면 되겠네. 예. 사실 근데 그 딜러망을 잡는 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딜러 사이에게 본인들의 제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건설기계랑 그 현대인프라코어는 지금까지는 중국 중심의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형 중장비는 많았는데 중소형 중장비는 좀 없었대요. 근데 중소형 중장비가 미국에서 필요하고 유럽에서 필요하잖아요. 예. 유럽과 미국의 딜러사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얘들이 달라졌던 점을 물어보니까 풀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서 대형은 원래 있었던 거고 예. 중소형 중장비들까지 라인업을 좀 보강을 함으로써 또 딜러사에게 세트로 넘기는 경우가 있대요. 세트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경우에 딜러사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것이 이 뭔가 메가 딜러를 잡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네. 아까 페터필러만 가지고 모든 미국의 중장비 회사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서 부품 때문에 쇼티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딜러들도 좀 다 급했겠네. 다른 회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차를 팔아야 네. 되는데 네. 지금 현대차만 팔고 있었는데 현대차에서 많이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때 좀 아쉬운 대로 뭐 다른 것들을 또 같이 팔 수 있게.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아니면 또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짠하고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네? 좋은데 네. 그러면 또 이제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딜러들에 대한 확충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미국 업체들의 쇼티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네. 거에서 한국은 점유율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의 두 개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대략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터필러라는 정말 초대형 형님이 잠깐 주춤하는 동안 그때 작은 애가 우리 지금 생산 가능합니다 하면서 쭉 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현대차가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겠지만 현대차만 따지면 4%에서 5%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4%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게 현대기아차 합치면은 점유율이 한 10% 미국 시장에서 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개별로 놓고 보면은 그냥 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에서 물론 이제 시장 사이즈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4%면 나쁘지 않다. 네, 물론 한참 가야 될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딜러사에게 상품성과 제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트랙 레코드를 이제 쌓게 된 거니까. 그럼 앞으로 사실 물론 딜러사가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딜러사를 확보했다는 걸 보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북미 지역에서 초호황을 겪었다. 국내 기업들이. 자,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인도를 보고 싶어요. 인도. 요즘 인도 진짜 핫하죠. 인도 엄청 핫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핫한데 그 핫함이 진짜 핫해서 핫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기대할 게 없어갖고 인도가 핫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내용들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올해 UN 인도 기금에서도 올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가 핫하다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식상한 포인트. 인구 늘고 있다. 근데 세계은행에서는 물론 이거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요즘에 인도의 도심지로 도시화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36년이 되면은 인도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6억 명이 도시에 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1년에 거의 한 72조 정도씩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만 이게 감당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지금 세계은행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매년 72조씩. 그래서 그만큼 인도에서는 정말 좀 기대가 많이 큰데 물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 기대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데 인도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가 46%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인도의 중장비 시장 성장률은 16%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수요가 16% 네. 늘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46% 성장했다. 46%.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거네요. 인도에서 점유율이 좀 빠르게 높아진 거죠. 그럼 왜 썼는데는 사실 설명은 못 하겠어요. 왜 한국 건데라는 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도에서 그렇게 빠르게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건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중동. 예, 네. 예. 좀 중동을 보시면은 일단 사우디 네옴시티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테마야? 이거 테마야 아니에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테마입니까 아닙니까? 지어야죠. 네. 네, 근데 저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 도시 모습을 보고서 환상을 갖지는 않아요. 그 짓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삼성물산이 수주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 지역에다가 짓는 그 공사 인부용 빌딩. 네. 네, 모듈형 네. 모듈러 있잖아요. 네. 그 건물. 근데 네. 네옴시티의 더 라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도시가 활성화될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도시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인부용 건물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설 장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기는 현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 라인이 뭐 엄청나게 인도 경기를 부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도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의 1, 2위를 국내 업체가 다투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가 1위를 하냐 2위를 하냐 했는데 지난해 그래서 1,000대를 팔았대요 여기다가. 오. 네. 그래서 1위인지 2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 올해는 한 1,200대 정도 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판 거예요.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옴시티의 뭐 더 라인이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야 그거 짓는데 우리 포크레인 몇 대 팔았냐.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성과가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 빈틈을 잘 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수급 문제 때문에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적재적소에 적시에 시간 딱딱 맞춰서 스케줄에 따라 제공 가능합니다. 이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잘 팔았다면 이거는 과거 테마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런 희망회로죠. 그런 아니요. 이거는 테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 이제 네옴시티가 멋있는 게 테마고. 네네. 근데 거기다 1,000대 팔던 게 1,200대 팔았다 그러면 20%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팀에서 하는 게 뭐 주가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산업들이 실제로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게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실적은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에 결과적으로 수렴한다. 네네. 그러면 그게 언제든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그쪽 전문가분들의 영역이고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네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장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 자체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우리나라 건설기계 회사들이 꽤 재미를 봤는데 네네.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국가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벌었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중국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역별 중장비 성장률 사진을 보시면 예. 이거는 이제 뭐 1분기의 결과니까 결과를 보면 중국이 현대건설기계가 뭐 49%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가 52%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줄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중국이. 근데 실적이 좋았다는 일단 첫 번째 의미부터 찾고 보자면 일단 그런데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이렇게 될 거에 대비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판매처를 잘 돌려놓은 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오히려 작년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중장비 업체들이. 자, 근데 중국은 보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도 리오프닝하고 그다음 뭐 내수 살리고 인프라 건설해갖고 경기 살려야 되니까 중국 건설 경기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처럼 이게 국내에
그러면 호재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의 중장비 업체들이 수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거는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경쟁이 심화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다른 업종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이 개발되고 성장되는 과정에서 한국 물건 많이 갖다 썼는데 네. 그러니까 로컬 쪽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한국 거 잘 안 쓰게 되고 그럴 수 있다. 나중에는 중국에 얻는 그 로컬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경쟁하다가 네. 여기가 이제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중장비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인 것 같네요. 또 여기 또 그런 거 아니야? 또 이게 중국의 또 가성비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아요. 나와요. 아, 그거 빠지면 중국입니까 그게? 자, 일단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3월 들어서 건설 중장비 부품 주문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장은 풀 생산 체계에 들어갔을 정도로 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을 놓고 보면 1년에 한 코로나 특수성 좀 빼고 나면은 1년에 한 3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한대요. 중국 그 굴착기가. 예. 근데 그 가운데 굴삭기 수출이 작년에 10만 9천 대, 그러니까 11만 대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굴착기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전체 판매량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그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의 기록을 보면은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로 미국 수출도 적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굴삭기 수출량이 거의 60%가 늘었고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게 33%가 늘었는데 그러니까요. 캐터필러는 지금 생산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자국 업체가 마진만 엄청나게 붙여고 있다라는 거는 야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중장비만 좋았던 게 아니라 중국 중장비도 미국에서 꽤 재미를 봤네요. 그렇죠. 사실 중장비는 전 세계가 지금 다 호황은 맞는데 그럼 호황의 특성이 좀 다른 거죠. 미국 업체들은 마진으로 그렇죠. 국내 업체들은 판매와 그 수출처 다변화 이걸로 했고 중국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이쪽에서 열려버리니까 거기서 좀 호황을 봤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국내 그 업체들에게 좀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사실 딜러망을 잘 뚫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포트폴리오와 그다음에 제품 믹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딜러사들을 만족시켰고 이렇게 늘어난 거고 중국은 어쩌면 그 가성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거는 사실 어쩌면 니치 마켓을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더 많은 중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나라로 보이긴 합니다. 뭐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 가성비로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점점 양적으로 불어나다 보면은 질적인 경쟁을 하면서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 자체는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이 중국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딜러망 뚫으면서 좀 서양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중국 업체들도 이제 곧 따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네요. 네. 아유, 자, 기업 얘기를 하면은 꼭 뭐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 항상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어디선가 또 경쟁자가 나타나고 뭐 힘들게 뚫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어쨌든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그 최근에 있었던 주가 상승이 뭐 미국은 빠지고 있는데 왜 한국은 오르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로 해석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게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좀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상세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진짜 이게 뭐 수익,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호 기자가 글로벌 라이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 업체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자꾸 다양한 산업을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우리 팀장님의 어떤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가 우리나라를 더 잘 먹여 살려줄까? 뭐가 우리나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자주 배웠지만 그럼 진짜
뭔가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있을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중장비를 한번 찾아봤던 거고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는 게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시작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럼 계속 이걸 더 확대해 나갈지 경쟁이 더 심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회사는 그 옛날에 두산인프라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내 기준으로 현대건설기계하고 1, 2위, 근데 1, 2위 합체가 합병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회사의 경쟁력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모으면서 출범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에 가보니까 아직은 점유율이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가진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꽤나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도 공헌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로피안 힐링 리조트 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